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현지 시간 6월 14일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3월 0.75에서 1%로 한 차례 올린 뒤 다시 1%에서 1.52% 사이로 0.25%포인트 올린 건데요. 이로써 미국의 금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인 1.25%와 동일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하는데요. 연준은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더 낮을 수 있단 말이죠. 이에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엔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인데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막연히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 특히 저처럼 무식한 사람에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뉴스에서는 늘 경제는 어렵고 위기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비상이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 기업이 비상이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위기이고 또 금리가 내리면 지나친 대출 과열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 위기이고 경제는 늘 위기죠. 경제는 위기감을 조성한 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본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애꿎은 서민들만 당하지 않겠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대전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최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네. 그 영국으로부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후부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사고가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큰 사고이죠. 큰 화재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뉴스를 나온 거 보면은 그 120여 가구 한 600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 수는 사실 의미가 있을까? 대상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사실 예, 실종자 수가 엄청 많다고 하니까. 네, 좀 뉴스 보기 사실 무서울 정도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국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떤 지금 현재 그 빌딩에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2014년도 1차 화재가 있었을 때도 화재 조사도 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미러는 일면 제목을 죽음의 덫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를 방치했다라는 거는 하나의 덫이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고요. 텔레그래프는 참사는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떤 의도된 참사인 것처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에 대한 의식인데 그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이제 그 집안이나 아니면은 계신 곳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먼저 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에서도 그 영국에 보통 화재 관련된 매뉴얼 중에서 이렇게 다른 대피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피 지시가 없으면은 머무르는 곳에 이제 대기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고가 연상되기도 하고 얼핏. 네, 세월호 사고 기다리고 있으란 말 해서 세월호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킨 사람들은 거의 이제 희생을 당했고 밖으로 얼른 빠져나오신 분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불나면 불이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담요나 옷 이런 게 있으면 물을 적셔가지고 불난 곳에 덮으시면은 바로 꺼질 수 있습니다. 불은. 그러니까 이게 불이 발화 조건이 사실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를 차단하면 불은 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천을 이용해서 입을 가리시고 혹시라도 문을 열려고 할 때 손잡이가 뜨거우면 절대 문을 여시면 안 된대요. 문을 열면은 바로 불길이 화염이 확 밀려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리고 혹시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두 손으로 이제 얼굴에 이제 눈하고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구르면서 불을 좀 꺼야 된다 그런 지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기서 좀 구조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봅니다. 네, 정말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뉴스에서 이제 월드 뉴스까지 갔네요.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새 정부 첫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 개정 특위에 지방 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자치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까지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만남에서 관심을 끈 것은 우리 지역 단체장이 어떤 지역 현안을 건의했는지입니다. 먼저 권선택 대전시장은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내세운 대전시가 4차 산업특별위원회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이런 제안을 했고요.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예정지 대덕특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는 7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조속한 이전과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도 제안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문국뽕 예산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가문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관련 예산이 지금이라도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권선택 시장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특별 그 위원회 대전이 이렇게 대덕 특히 이제 대덕 연구기관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솔직히 그 우리 임병환 기자님 4차 산업혁명이 가슴에 뭐 확 와닿으세요? 뭔지? 네, 저도 4차 산업혁명
대통령은 이제 어떤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 이게 의미가 사실은 좀 전달력이 많이 약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언적 구호라고 흔히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시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의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께서 좀 더 철학을 갖고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한가를 피력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세종시장 같은 경우도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저는 또 4차 산업이 요즘에 어떤 사안만 있으면 4차 산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가령 최근에 대전시에서는 이제 택시 지붕에 이제 택시라는 노란색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LED 등으로 좀 교체한 게 있어요. LED 네. 전광판처럼. 그거는 이제 4차 산업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걸 했다라 이런 식의 보도 자료가 있던데. 저는 그거를 그것도 하나의 택시의 지붕에 있는 전광판을 광고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떤 상업주의의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인데 이걸 4차 산업으로 포장한다는 게 갖다 붙이는 건 진짜. 그래서 좀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나 정보의 방향이 좀 먼저 설립돼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MB의 녹색 성장이 무엇인지, 박근혜 네, 대통령 맞아요. 시절에 뭐죠? 이른바 그 창조 경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렇죠. 말은 그럴싸한데. 창조 경제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도지사분들이 그런 이제 현안들에 대한 요청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도 선출된 그 단체장들이시니까 그 네. 도정 혹은 시정을 이끌기 위한 본인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철학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전달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 소식인데요. 중도일보 보도입니다. 시가 관리를 위탁한 지하상가 상인회로부터 601개 상가의 연 임대료는 34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임대료는 상가 면적에 따라 12만 원에서 56만 원까지라는 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받은 업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가 임대할 때 받는 실제 현장 월세는 시가 책정한 임대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세 9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권리금은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나옵니다. 10억 원이요? 그리고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단순 임대하는 사용 수익권자가 또 다른 상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천시도 공공재산 사용 수익권을 전대하지 못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지난 2월 조치했는데요. 현재까지 상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금남로의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권 전대와 권리금 때문에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요. 시로부터 지하상가 사용 수익권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그 허가권을 제3자에게 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관련 기사 보니까 대전시에만 아직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어떤 이런 전대 행위, 이런 어떤 권리금 같은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 다음 주 목요일부터 2부에서 이제 그 네. 박정현 시의원이 이제 전하는 대전 그 시의회 소식을 고정 코너로 마련할 예정인데요. 제가 네. 한번 이거 꼼꼼하게 그때 좀 따져볼게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 상인회가 어떤 그 상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조직이 이제 너무 이런 거래에 관련한 것들에 개입하다 보면은 좀 네. 월권 행위 내지는 네. 기업화 돼가지고 기업형 운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반드시 원위 치료시켜서 뿌리 뽑고 앞으로는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어떤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거를 이제 공공재산이니까 시가 시설을 받아서 이걸 운영할 사람을 다시 공개 모집한다. 이게 아마 큰 원칙이 될 텐데 네. 그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최고가 입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최고가를 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뭐 이런 제도이거든요. 이제 보통 입찰이 그렇죠? 예, 뭐 지방 재정도 확보할 수도 있고 어떤 특혜를라는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이런 건데, 근데 이러한 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에 수산물 코너를 만들었을 때 최고가 입찰 경쟁을 붙이니까 1년 임대료를 16억을 쓰고 들어온 업체가 있었어요. 16억이요? 오. 16억 원이면 1년에 16억이면 하루에 500여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에요. 네. 어떤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세계, 수산물 세계에서는 어떤 이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값을 내서 들어왔고, 그 업체는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활어 중심의 판매를 하거나 시민들 눈높이가 다른 영업을 해왔었죠. 뭐 이런 문제가 또 지하상가라고 없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 해주십시오. 네, 그 충북도와 충북도 의회가 의회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를 사업 총액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도의회 신청사는 충북도청 옆 중앙초 용지 16,000제곱미터의 지상 5층 규모로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의회 신축에 건축비 363억 원 등 총 사업비 43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액에는 용지 매입 비용이 빠졌습니다. 충북도는 공시지가 기준 용지 매입비 56억 원을 사업 예산에 포함하더라도 500억 원 미만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옛 중앙초 용지와 학교 건물은 충북도가 2015년 12월 127억 원에 매입한 바 있어 이를 도의회 신축 예산에 합하면 실제 사업비는 500억 원을 초과합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사업비를 줄이고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돈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일하는 건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500억이 넘어가면은 공개해야 되니까 그 일부러 낮춰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 해도 괜찮을 거라고 처음에는 계획이 그랬다면서요. 예, 학교를 이제 예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밝혔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학교 부지와 학교 건물을 매입했던 건데요. 그 시간차를 두고 사업 계획을 바꿔서 의회 신청사 건립 예산을 반영하면서 용지 매입비 예산은 15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신축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후진국일수록 관공서가 화려하대요. 네. 그러니까 의회 청사치고는 좀 클 수도 있죠. 5층 규모이면서. 그 뭐 미국에 가면은 그 우리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뭐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맨하튼 쪽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죠. 그 킹콩 영화에도 나왔던 1931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뭐 지금까지도 잘 있죠. 102층이나 되는데 건축비도 얼마 안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에 있는 거 잘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도 관공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500억이 뭐 애들 이름은 아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뭐 당연히 포함돼야 될 예산 아니면 실제로 매입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줄이는 방식, 이런 어떤 좀 이런 게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출입문을 걸어 닫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첫 단속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세종시 신도시민 제2생활권과 시청 인근인 제3생활권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의 불법 전매,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문을 닫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날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단속이 알려지면서 문을 닫은 건 맞다. 이미 다운 계약서 등이 많이 투명해졌고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자는 조심스러운 뜻에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 누가 믿어? 아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중단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부동산 문제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어떤 재산, 투자 목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
환경 그리고 주거 공간 이런 식으로 좀 시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그런 그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 돈들이 많이 거기 껴 있으니까 경제가 또 그 돈으로 굴러간다고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다운 계약서, 뭐 아니면 이중 계약서, 뭐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현장 시찰 같은 걸 거부한다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그 우리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운 계약서를 과거에는 관행이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관행 맞잖아요. 관행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다들 1억 쓰는데 나만 실거래가 3억 쓰면은 관공서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은 우리가 좀 털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가 다음 달 쓰레기 봉투 값을 60% 인상을 발표한 뒤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TJB 보도인데요. 20리터 쓰레기 봉투 한 묶음을 사더라도 인상 후에는 4,000원을 더 내고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트에서는 물량이 없어 판매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를 한 번에 60%를 인상한 게 행정 편의주의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할지 검토하기 위해 세종시는 외부 용역을 의뢰해 올해부터 4년간 25%씩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시는 외부 용역 결과와 반대로 2.5배를 외부 용역 결과가 제시한 거에 2.5배를 한 번에 인상한 것입니다. 시는 광역시 지위를 갖는 도시 규모에 맞게 쓰레기 봉투 가격도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가격 인상 정책만 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광역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죠? 네, 특별시죠. 그 특별자치시하고 광역시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인구를 관할하는 행정권에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광역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정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여된, 그러니까 그래서 명칭도 세종광역시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갖다 대고 그거를 광역시 지위라고. 그러니까 광역시 지위를 갖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시장하고 뭐 교육청 그 교육감이나 뭐 이런 분들 뽑을 때 그런 것만 그렇지. 그러면 광역시로서 누려야 될 세종 시민들의 권리는 그대로 주는 건지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광역시보다 한참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뭐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법원 이런 것도 세종 법원 없잖아요. 그냥 뭐 대전지방법원에 그 산하에 있는 거고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또 60%를 한 번에 인상한다는 건 사실은 한 번 올릴 때 쭉 올려서 한 몇 년을 쭉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60%가 아니라 600%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담배값 2,500원에서 4,500원 올리면은 사람들이 담배 줄일 거라고 했지만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 올린다고 해서 쓰레기 줄이겠어요? 돈만 더 나가는 거지? 아예 그렇게 그런 생각이면 600%를 올려가지고 비싸서 못 사게 만들든지. 시민들을 너무 좀 쉽게 보는 게 아닌가. 60%라는 것은 좀 단계적으로 인상 뭐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어떤 합리적일 텐데. 네, 세종시에서 좀 행정편의주기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종시도 이제 점점 도시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사기와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분양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